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입사 석 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제대로 된 안전 매뉴얼도 없는 현장에 혼자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일명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우선 2017년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5년간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총 209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245명인데요. 사망자 중에서 하청 노동자가 212명으로 무려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이 사망한 전례가 있고요. 네. 에어컨 수리기사가 건물 작업 중에 건물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태안화력 90호기에서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김영균 씨가 사망을 했는데요. 모두가 하청 근로자라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2인 1조로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일단 위험 작업일수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체와 인력에게 맡기는 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각종 사고들은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에 결함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원청 사업주들이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전반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지 못한 데 그 1차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조치 취하도록 원청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법적 조치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만들겠다,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전에는 그런 법안들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 총 7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요. 네. 기간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3개의 법안, 그리고 파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3개의 법안, 그리고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법안 1개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들 7개 법안들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기간제 파견이라든지 도급제를 금지하고 직접 고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LO 협약이라든지 EU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의 사용 사유를 제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급제를 금지하는 것들은 국제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으로 한번 이야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전 하청 노동자들이 관련 문제를 제기를 해왔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금 우리 한빛원전 같은 경우도 원청업체라고 할 수 있죠. 한수원과 한전 KPS 두 곳이 용역 하청업체 14곳, 그러니까 총 한수원 11개, KPS 3개 해서 11개 업체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약 30% 정도가 용역 하청업체 직원이고 약 400여 명이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책임 관련해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원전 종사자 방사선량을 살펴보니까 한수원 직원의 정규직 직원의 집단 피폭량은 1인당 0.11mS였는데요. 용역업체는 1.11mS로 최대 10배나 용역업체 직원들이 방사능 피폭량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한빛 5호기 잠수사가 취수구 뻘을 제거하다가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최근에 언론에 죽음의 외주화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비극들을 막으려면 어떤 대책들이 가장 시급할까요? 좀 많은 대책들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안전이라는 것은 엄격한 안전관리에서 달성되는 것이지 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주 인력의 정규직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경시하고 안전의 예산과 비용을
배정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난 서부발전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9,150만 원입니다. 네. 2017년 성과급 배정액이 무려 232억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사고가 난 태안화력 운전정비 하청업체죠.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3억 원의 안전관리 비용만 책정되어 있었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의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요. 용역 전문업체가 국가에서 안전관리 장비들을 구입할 때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국회에서도 선심성 예산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이들 예산의 10%만 보조금으로 지급했어도 이런 사고는 훨씬 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네. 물론 외주화의 폐단도 시정돼야 됩니다. 가장 큰 폐단은 원청업체가 사고가 나더라도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데 사고의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청업체의 법적 책임을 명문화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용역업체에 더 많은 비용,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전, 재해 예방은 결국 충분한 돈과 엄격한 안전 관리에서 나온다는 것들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모두가 공유하는, 공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